안녕하세요. TTA 표준총괄팀입니다. 이 영상은 TTA에서 표준화를 추진 중이거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단체 표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TTA 단체 표준 작성 방법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교육 전체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TTA 단체 표준 양식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표준 작성 방법과 표준 초안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인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작성된 표준의 오류들을 사례별로 보면서 교육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표준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작은 팁과 표준화 주요 일정 등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성 오류 사례별 예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빈번하게 작성되는 오류를 8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표준명 오류, 속표지 공문자 작성 오류, 인용표준 작성 오류, 목차 작성 오류가 있고요. 복문 일반 작성 오류와 표, 그림, 수식 작성 오류, 부록 작성 오류, 마지막으로 정보의 일관성과 통일성 오류로 분류했습니다. 오류 사례에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표지 양식이 개정되기 전인 2023년도 이전에 제정된 표준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제정된 최신 표준들은 추후 검토를 통해 오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표준명 오류입니다. 표준에 표준명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표지이고 또 하나는 본문 시작 부분입니다. 두 군데 모두 표준의 국문명과 영문명이 같이 기재가 됩니다. 표준명이 모두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표지에는 플랫폼 기능 요구사항이지만 본문은 플랫폼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명도 다릅니다. 두 군데의 표준명이 일치하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떼어쓰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목은 떼어쓰기까지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개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이에 맞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다른 부분을 찾으셨나요? 영문명을 보시면 표지에는 약어로만 작성했고 본문에는 풀네임과 약어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약어는 풀네임을 같이 적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본문에 작성한 방법대로 표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표준명 표기 오류 사례입니다. 영문명의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현재 소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대문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영문명 오류인데요. 준용 표준 원문에서 제목을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더라도 TTA 단체 표준에서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전치사 등은 소문자로 작성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작성하려면 화면처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표지의 영문명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괄호를 삭제해야 하고요. 반면 본문에 있는 영문명은 괄호 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표지와 본문 두 군데의 표준명을 동일하게 작성하기 위해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속표지 공원자 작성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2020년도 양식이 개정되면서 표준 초안 작성자가 아닌 표준 초안 에디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개정 표준이나 예전 양식을 사용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표준 작성할 때는 가장 최근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기술보고서안 심의위원회가 누락되었습니다. TC4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안 에디터의 위원회 및 직위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디터는 표준화위원회 위원 중 선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국에도 성명이 누락되었으니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표준 작성 공원자 부분은 표준 과제 제한과 표준 초안 에디터로 표기하며 양식 변경은 금지입니다. 과제 제한은 위원회 및 직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례도 양식 오류인데요. 2020년 양식 개정 이전에는 표준 번호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식에는 없는 게 맞으므로 표준 번호 칸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검토 및 심의위원회와 표준 작성 공원자를 적는다는 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가 없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테두리가 없게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공원자란에 소속이 같으면 셀병합을 해서 한 번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성할 때는 표 양식이지만 테두리가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가 출력된 형식에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원자란에 소속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셀을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빈번한 작성 오류 사례 세 번째, 인용 표준 작성 오류입니다. 인용 표준이 작성되는 부분은 세 군데입니다. 국문 서문의 3번, 영문 서문의 3번, 그리고 복문의 2번입니다. 이 세 군데의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보여드린 예는 국문 서문과 복문에는 인용 표준이 없는데 영문 서문에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용 표준은 개수 역시 일치해야 합니다. 국문 서문에서는 한 개만 적혀 있는데 비교표와 복문에서는 두 개로 적혀 있으니 이 부분 역시 통일성 있게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영문 준용 표준의 경우 표준 번호와 연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보여드린 예는 표지와 서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확인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예시는 표지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지의 표준 번호와 제목 표준 번호의 연도가 다릅니다. 과제 제안 당시에는 2016년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지 제목과 서문 내용을 보시면 2020년 버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영문 준용 표준은 표지, 국문 서문과 영문 서문, 본문에 인용하는 표준의 버전이 일치해야 합니다. 보여드린 예시는 표지는 2021년, 서문은 2020년 9월로 작성되었고 본문을 보시면 2020년 4월 버전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문에 있는 인용 표준과의 비교표 작성 오류입니다. 국문 표준의 경우 비교표에서 1 적용 범위에서 4 악어까지는 고정 항목입니다. 지금 적혀져 있는 내용은 개정 전의 양식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수 인용 표준이므로 비고란을 없애고 인용한 표준의 각 칸에 슬래시하고 동일, 수정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교표는 각 절별로 칸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보여드린 예시는 절이 아니라 표준 제목을 한 칸으로 작성했습니다. 표준 전체를 대상으로 절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인용 표준에 KS 표준이 있습니다. KS 표준은 TTA 단체 표준에서 직접 인용할 수 없으므로 단순 인용인 경우 부록의 참고 문헌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표 작성 시 부록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복수 인용이므로 비고란을 삭제하고 해당 칸에 슬래시 표기 후 인용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복문 2번 인용 표준을 적을 때는 인용 표준의 발행기관, 표준번호, 표준명, 발행연도를 써야 합니다. 단체 표준이라 하더라도 제목만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영문 준용 표준의 경우는 표준의 원문을 PDF 형식으로 복문에 삽입합니다. 왼쪽 예시는 영문 표준 준용으로 쓰여 있지만 원문 표준 파일이 없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와 같이 준용 표준 원문의 PDF 파일 변환 과정에서 글자 겹침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차 작성 오류입니다. 가장 많은 오류가 목차와 복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차는 표준 초안을 작성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문 준용 표준의 경우나 인용 표준이 있는 경우는 비교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비교표는 대항목 절별로 작성하므로 비교표상의 내용과 목차, 부록, 영문 표준 해설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페이지 번호 역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표준 작성 완료 후 가장 마지막에 페이지 번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속서와 부록의 경우 내용이 작성되었을 경우 목차에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목차 표기 오류입니다. 예시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부속서가 없는 경우는 목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차는 항목 번호 2단계 수준까지만 작성하므로 그 이하는 목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항목 번호 뒤에 온점을 찍지 않으므로 목차에서도 항목 번호 뒤에 온점을 찍지 않습니다. 부록 중 자유 작성 부록이 먼저 위치합니다. 그리고 자유 작성 부록은 -1의 번호 체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식에 맞게 수정한다면 수정본과 같이 자유 작성 부록은 1부터 4번까지 번호를 매기고 필수 작성 부록은 5-1부터 5-6으로 넘버링해야 합니다. 표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는 표준의 이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목차 중 부록 정렬은 부록 번호 열에 맞게 들여쓰기 합니다. 또한 부록 길이는 붙여씁니다. 예시에는 없지만 부속서는 부속서끼리 붙여쓰고 부록은 부록끼리 붙여씁니다. 다음으로 복문 일반 작성 오류입니다. 항목과 항목 사이, 항목과 문단, 문장 사이는 한행을 띄웁니다. 보여드린 예시는 두 행이 띄워져 있으므로 한행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목차도 본문과 부록 사이는 한 행만 띄웁니다. 단, 표준 구성 요소명 다음은 두 행을 띄우는데요. 서문, 목차, 부록 등은 제목과 본문의 내용 사이에 두 행을 띄웁니다. 다음으로 항목 작성 오류입니다. 5단계 이하 항목 번호 체계는 반괄호 A, 반괄호 숫자 1, 양괄호 5A, 양괄호 숫자 1 순입니다. 5단계 이하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호를 사용할 때에는 순서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예시와 오른쪽 예시 모두 반괄호 A, B 순으로 수정하면 올바르게 작성된 양식입니다. 항목 번호 뒤에는 온점을 찍지 않습니다. 대신 항목 번호 다음 두 칸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 서술을 할 때에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단 처음에 습관적으로 들여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페이지 설정이나 양식 안내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의 오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 그림, 수식 작성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작성 오류입니다. 가장 많은 오류는 번호 불일치입니다. 상호 인용 시 그림 번호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류는 6절에서 나온 첫 번째 그림이었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그림 6-1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번호는 둥근 괄호로 묶어 표기함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그림 아래 번호와 제목이 없습니다. 그림 번호와 제목은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운데 예시는 부록 번호와 그림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록은 2절인데 그림 번호는 1절로 시작해서 다릅니다. 절 번호와 그림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오른쪽 두께 예시는 그림 번호 형식 오류입니다. TTA 표준은 그림을 절별로 넘버링함으로 양식에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림의 출처는 그림 제목 옆이 아닌 아래에 작성합니다. 따라서 왼쪽 예시는 줄바꿈을 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출처의 표기는 대괄호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마찬가지로 출처를 아래줄로 줄바꿈하고 대괄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표 작성 오류입니다. 표 번호는 대항목 절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5절의 첫 번째 표라는 가정하에 표 5-1로 수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셀 아래는 이중실선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셀 아래는 이중실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제목셀에는 음영을 넣지 않으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표 번호는 중복되거나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표 7-3이 2번 반복되므로 두 번째 표를 표 7-4로 수정합니다. 표 번호는 대항목 절번호를 따릅니다. 따라서 표 6-5는 절번호에 따라 표 7-5로, 표 6-6 역시 표 7-6으로 수정합니다. 표 내용이 많아지면 다음 페이지로 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제목셀을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번호는 대항목 절번호를 따릅니다. 보여드리는 예시는 같은 절에 있는 그림 번호와 수식 번호가 달라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식 번호는 점선 없이 수식 우측에 표기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될 때에는 둥근 괄호 안에 수식 5-1과 같이 묶어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옆에 예시도 수식 5-1, 수식 5-2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고 수식과 수식 번호 사이의 점선도 삭제해야 합니다. 7번째로 부록 작성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확약서를 제출하면 실시조건을 확인 후 표준 부록에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시조건과 확약서 접수일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문구는 누락 없이 최신 개정 버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문구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표준 작성 오류입니다. 연계 표준에는 TTA 표준만 작성합니다. 해당 표준 이용 시 함께 이용 또는 참고해야 하는 TTA 세트 표준이 있는 경우 패밀리 표준으로서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표준 번호와 표준명 순서로 작성합니다. 해당 연계 표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문헌이나 타 표준화기구의 표준은 부록의 참고 문헌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영문 표준 해설서 작성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표준의 각 절의 한글 제목은 표준의 세 군데에 나옵니다. 서문의 인용 표준 비교표, 목차, 부록의 영문 표준 해설서입니다. 이 세 군데에 나오는 절 제목이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번역하다 보면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약간씩 다른 문구로 쓰인 경우가 있으니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표준 해설서는 해당 표준의 대항목 절별로 표준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왼쪽과 같이 한 줄 설명으로 본문을 작성하지 마시고 오른쪽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절별로 구분하지 않고 표준을 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항목까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대항목 절별로 번호를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참고문헌 작성 오류입니다.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는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도 번호로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표준에서는 본문 내에서 참고문헌을 언급할 때 해당 문헌이나 표준을 직접 언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참고문헌과 본문의 내용이 모두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예시는 참고문헌 중 표준 번호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같은 총회에서 제정되는 TTA 표준을 참고하였을 경우에는 표준 번호 부여 후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을 적을 때는 저자, 제목, 출판사, 발행 연도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제목만 적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의 경우는 표준 번호를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참고문헌이 부록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일관성과 통일성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준 번호입니다. 표준의 표준 번호는 최대 5군데에 기록하며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준 번호는 표준 총회 때 부여되므로 그 이후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머릿말과 꼬릿말입니다. 머릿말과 꼬릿말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기재되는 표준의 종류는 표지와 동일하게, 꼬릿말에 기재되는 표준 번호는 표지, 서문 비교표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개정일, 발행일, 채택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표준 번호 뒤에 arrow이 붙은 경우는 개정 표준입니다. 따라서 표지가 모두 개정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표준의 날짜를 적는다는 세 군데이며 모두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표준의 경우는 표준총회일, 기술보고서의 경우는 해당 기술위원회의 정기회의일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준 작성에 도움이 될 작은 팁을 소개합니다. 표준의 통일성에 관한 내용이며 앞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준명은 표지와 본문 시작 부분 두 군데 나오니 모두 동일한지 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인용 표준은 영문 서문과 국문 서문, 본문 2번에 나오니 일치하도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의 세 군데에 기록되는 날짜도 모두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의 재개정일, 속표지의 발행일, 부록 표준의 이력의 채택일입니다. 5단계 이하 항목번호 체계나 필요한 경우 기호를 사용할 때에는 내용열에 맞게 들여쓰기를 하며 한 표준 안에서는 통일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표준 안에서 표준이나 기술보고서를 지칭하는 말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전반적으로 용어의 띄어쓰기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맞춤법 준수, 표준어 확인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감 및 문단 설정 역시 통일성 있게 작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TA 표준화 주요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임무 등은 표준 채택과 관련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면 기술위원회 산하 각 프로젝트 그룹에서 표준 초안을 개발하고 검토합니다. 표준 초안은 기술위원회에서 표준안으로 채택되고 운영위원회 검토 후 표준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표준으로 제정됩니다. 2024년도 TTA 표준화를 위한 주요 일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매년 비슷한 주기로 진행됩니다. 2024년 1월 2일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제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과제로 접수되면 제안서 수정 및 보완, 기술위원회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과제로 채택이 됩니다. 그 이후에 각 프로젝트 그룹에서 표준 초안을 검토하고 표준 초안을 제출합니다. 제출된 표준 초안은 4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그룹에서 의견 검토를 합니다. 그 이후 각 기술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 표준안으로 채택이 되면 운영위원회의 검토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여기까지가 표준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준총회에서 표준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TTA 단체 표준 작성 방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표준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저희 표준 총괄팀으로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